이번 시간에는 고객 의뢰사항 청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정비 고객 상담의 3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는 결국 고객을 대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자기관리 예절이 잘 갖춰진다면 고객이 신뢰를 갖고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법과 자세는 무엇일까요? 또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하는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이러한 고객 의뢰사항 청취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수고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좀 맡기러 갔는데 직원분이 인사도 성의 없이 하시고 복장도 너무 불량해서 다른 정비소로 갈 걸 하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비가 끝났다고 하는데도 잘 고치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자동차 정비에서도 비즈니스의 자기관리 예절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업무이든지 작업자는 자기관리 예절을 바르게 익히고 고객을 대해야 하는데 이때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 표현되는 표정, 자세, 복장, 인사, 언어 등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정비를 잘 해놓고도 고객에게서 불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잘 아실 듯한데 자동차를 정비할 때 작업자들이 갖춰야 할 자기 예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회생활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모든 언어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생활 태도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갖출 수 있으므로 긍정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겪은 작업자는 좀 긍정 지수가 낮았던 거군요. 네. 그리고 고객이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는 차량의 상태에 대한 의뢰사항을 청취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고객이 수리를 맡길 때 집중해서 듣는 청취의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사법이라든지 복장, 자세 등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하는 요령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잠시 자리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건가요? 기정씨, 미션 왔어요. 아유, 카메라 벌써 왔어요. 뭐예요, 오늘 미션?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습니다, 제가. 정신 집중. 오늘 미션은 뭔지 또 정말 궁금합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의 의뢰 사항을 청취하고 차량 상태를 파악하라. 오늘 요 실습도 잘해야겠습니다. 정신 집중하고 잠 깨고 가야지.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네,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고객 의뢰사항 청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객 의뢰사항 청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지침서에 따라 고객의 의뢰사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의뢰사항을 청취하여 차량 상태를 파악하고 차량 상태에 따른 정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남성의 경우 바른 인사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체는 자연스럽게 펴고요.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단정하게 바지 재봉선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모을 때는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오도록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은 발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30에서 40도 정도 벌리시면 되겠고요. 시선의 경우 수평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객의 눈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허리, 목, 머리를 일직선으로 하여 상체를 숙인 채 고객의 발끝을 보거나 자신의 발끝 1.5에서 3m 앞을 보는 자세에서 1초 동안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표현한 후 허리를 다시 천천히 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말의 경우 미소 뗀 얼굴로 고객의 눈을 응시하며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손은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오도록 하여 가지런히 모아 아랫배 부분에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은 발뒤꿈치는 붙이고 발끝은 15도 정도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남성과 동일합니다. 상황별 인사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자동차를 점검할 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점검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잠시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정비를 마치고 고객을 배웅할 때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등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전용 작업화를 신어야 하는데요. 전용 작업화는 일반 작업화와는 달리 신발의 앞쪽에 철편이 들어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장갑은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은 늘 청결해야 하는데요. 기름이 묻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 작업 장갑을 착용하거나 장갑 2개를 겹쳐서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 고객의 자동차를 기름 묻은 장갑으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갑은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밑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일이나 휘발성 물질, 그리고 차량 밑바닥에 묻어있는 흙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눈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점검 진단 시 정비사의 자세입니다. 자동차의 점검 진단을 시행할 경우 정비사의 자세는 매우 진지해야 합니다. 정비사가 성의 있게 점검 진단을 하는 모습이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점검 진단 시 정비사가 눈으로만 훑어보는 행위, 기름 묻은 장갑으로 차의 실내 조작물을 만져 오물을 묻히는 행위, 고객과 함께 점검 진단 시 지시 부분을 막대나 공구로 가리키거나 발로 툭툭 치는 행위, 슬리퍼를 신고 작업하는 행위, 이동 시 공구를 손으로 빙빙 돌리며 장난을 치는 행위 등은 고객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비사는 바른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작업 시 진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정비에 임해야 하며 작업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고객의 재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니저의 복장은
깔끔하고 활동에 불편하지 않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고 신발은 기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객이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일회용 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비사의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하고 단체의 소속감과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규격화되고 통일성 있는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불편할 때도 있으므로 작업 시 상황에 따라 선별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의 경우는 규격에 맞는 단체복으로 통일하는 것이 단정하고 고객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사법, 용모, 복장, 진단시 자세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다 숙지하고 몸에 익히려면 금방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외워서 안 되고 실제 업무에서 늘 실천하면서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예절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고객이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한 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절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고객 의뢰 사항 청취가 남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간단해서 바로 시작해도 될 듯한데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고객이 정비소에 들어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통해 작업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항상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정비소에서 인사왕을 뽑는다면 당연히 내가 뽑힐 것이라는 자세로 임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용모와 복장을 정돈합니다. 장갑은 항상 깨끗한 것으로 착용을 합니다. 머리 모양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고객과 대화할 때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객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떠한 경우에도 짜증을 내지 말고 조용하게 설득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질문을 하면 일단 작업을 멈추고 경청을 합니다. 고객이 고장 현상을 설명할 때는 끝까지 들은 뒤에 말을 합니다. 정비를 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꼼꼼하게 적습니다. 정비를 완료한 후에는 고객에게 정비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비소는 한 번 이상 방문한 고객의 자동차 정비 이력을 기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정비소는 보유한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비소는 고객 방문 시 그동안의 정비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비소는 고객의 자동차 지식 정도나 성격 등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비소는 고객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합니다.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의 의뢰사항을 분류하고 고객의 의뢰사항을 청취하여 차량 상태를 파악해서 차량의 정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복장이나 용모는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인사하고 고객과 눈을 맞추고 의뢰사항을 경청하고 작업 상황을 상담하는 것은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말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수행 순서별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용모,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 고객의 의뢰사항을 경청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의뢰사항을 분류하고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지금 배운 내용을 꾸준하게 반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스스로 관리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고객 의뢰사항 청취,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 시간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고객 상담에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본인의 갖고 계신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해주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든지 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정비만 집중적으로 파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런 자동차 산업을 흔히 우리 종합 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는 뭐 정기적인 거, 기계, 철강, 뭐 소재, 뭐 그리고 하다못해 뭐 시트나 뭐 이런 뭐 그런 이제 섬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유리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다 이제 집약된 그런 이제 산업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모든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부품들이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차는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정비를 배우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정비뿐만 아니라 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되게 기능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뭐 사장님 세대나 이런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구형 차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룸으로써 뭐 이제 뭐 차량 뭐 이런 그 조정 조정이라든지 뭐 수리 뭐 그런 것들 표현들이 많이 어울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교환 뭐 정비 이런 그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견적을 뽑는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제 공임란에 보면 뭘 수리 무슨 수리 그런 거보다는 무슨 교환 이런 교환이라는 우리 단어가 많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좀 많이 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자동차를 시작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차량 보면은 이제 재밌고 뭐 그런 거 차종들도 또 뭐 다양하고 차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앞으로도 이제 산업 발전될 전망도 많이 있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도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높은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지금 지켜보면은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더 좋은 거, 뭔가 더 빠른 거, 뭔가 더 크고 더 좋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뭐 이제 차도 잘 만드는 나라가 됐고 뭐 세계 뭐 자동차 생산 5위국 뭐 이렇게 되고 뭐 핸드폰도 뭐 갤럭시 핸드폰도 잘 만들고 가전제품도 더 크고 더 좋고 화질도 더 좋고 그런 것도 다 잘 만들고 다 좋은 거 됐는데 요즘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요즘에 인문학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보면은 기술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거진 뭐 발달대로 더 됐고 웬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현실 세상에서 뭐 기술적으로 다 이제 실현이 가능한 뭐 그런 세상이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창조를 해낸다든지 뭔가 어떤 거에 내가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좀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흔히 요즘 뭐 캠핑카도 많아졌고 그리고 뭐 이제 차량 무슨 이제 뭐 튜닝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 뭐 아직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발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뭐 이제 법규나 이런 거를 지키면서 뭔가 내 차에 색다르게 더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뭐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기능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뭐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또 생산을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뭐 간단한 뭐 어플 같은 거 하나 개발해도 진짜 뭐 많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인기도 유행도 많이 끄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하면서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 뭐든 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표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이제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잘 알아야 되고 원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정비 직업 이런 거를 선택하면서 단순히 판금 도장 그러면 뭐 찌그러진 거 펴내고 뭐 수리하고 교환하고 정비하면은 뭐 엔진 뭐 잘 시도 안 걸리고 그런 거 제대로 성능 좋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그런 걸 초월을 해서 좀 색다른 거를 더 만들고 그런 걸 하려면은 좀 뭐 다방면으로 좀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해서 자기 기술을 습득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나중 추후에는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왠지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뭐 좀 새로운 거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만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제 자신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일단 여지껏 이렇게 해야 함으로써 저도 하면서 뭐 힘든 것도 많이 있고 뭐 기쁜 일도 많이 있고 뭐 얻은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시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왠지 뭔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막 하면은 괜히 나는 좀 초라해 보이고 능력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뭐 요즘에 좀 다른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뭐 다른 뭐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그렇게 아닌 사람은 아니구나. 너무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정비만 계속 파고 들어서 뭐 다른 외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에 대한 뭐 후회라든지 그리고 또 외적으로 뭐 돈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있죠. 뭔가 이제 정비 이렇게 뛰어들면은 보통 이제 자리를 많이 바꾸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회사를 좀 바꾸게 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페이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다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뭐 너무 이제 여기 저희 사장님이랑 여기 이제 가족들이랑 또 이제 또 너무 이제 허물없이 또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여기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는 손님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손님들이랑 또 이제 정이 많이 들어요. 항상 뭐 이제 뭐 믿고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이런 또 믿음이랑 신뢰를 또 쌓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또 응당 대가를 또 많이 치러야 될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삶에 안주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에 일단 최대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 의뢰사항 청취의 첫 번째는 인사하기입니다.
고객이 정비소에 들어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인사를 통해 작업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항상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소에서 인사왕을 뽑는다면 당연히 내가 뽑힐 것이라는 자세로 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용모와 복장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용모와 복장을 정돈하고 장갑은 항상 깨끗한 것으로 착용합니다. 머리 모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고객과 대화할 때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다음과 같이 고객 의뢰사항을 청취합니다. 고객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고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떠한 경우에도 짜증을 내지 말고 조용하게 설득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질문을 하면 일단 작업을 멈추고 경청하며 고객이 고장 현상을 설명할 때는 끝까지 들은 뒤에 말하도록 합니다. 정비를 할 때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꼼꼼히 적고 정비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정비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소는 한 번 이상 방문한 고객의 자동차 정비 이력을 기록해서 관리합니다. 정비소는 보유한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비소는 고객 방문 시 그동안의 정비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정비소는 고객의 자동차 지식 정도나 성격 등의 특성에 맞추어 상담합니다. 정비소는 고객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정비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합니다. 먼저 정비 지침서에 따라 고객의 의뢰사항을 분류하고 고객의 의뢰사항을 청취하여 차량 상태를 파악한 다음 차량의 정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